자, 우리 좀 요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또 오랜만에 하네요. 요거 집합. 우리 세연 학생? 집합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의 같은 거 안 하는 오케이. 자, 볼게요. 잘했어요. 자. 영어로는 뭐 자, 그냥 볼게요. set 이렇게 부릅니다. set.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주 단순하게 뭐 집합이라 그러면 어떤 묶음. 근데 그렇게만 정의 내리면 좀 안 되고요. 정의부터 좀 잘해. 그리고 오늘은 좀 필기할 양이 좀 상당히 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거고 용어 정리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좀 필기할 게 많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은 집합이 그럼 정확히 뭐냐? 집합의 정의부터 갈게요. 오케이. 요 집합의 정의부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저는 접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집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아주 단순화 시키면요. 구분 가능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중요한 거는 구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분 가능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얘는요. 그게 가능하셔야 돼요. 이게 뭐 어떠한 특정 집단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선 감을 잡아야 돼. 감. 예를 들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 딱 세 개만 예를 들게. 세 개만. 첫 번째는요. 뭐 요런 거요. 우선은 1부터 5 사이에 1과 5를 포함한 자연수의 모임. 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자, 근데 조금 애매하지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실수. 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네. 1보다 큰 실수. 네. 되죠? 자,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잘생긴 사람. 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해놓고요. 구분 가능한 모임인데 요거랑 요거로 조금 구분하는 집합의 종류로 해서 조금 두 개만 좀 할게요. 구분 가능한 모임이에요? 예. 뭐요? 왜요? 뭐? 말해봐. 자, 종류가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개로 종류를 볼 수 있어요. 뭐랑 뭐죠? 여기가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힌트가 있어요. 집합? 그렇죠.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입니다. 예전에는 요거 뭐 크게 안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접해보니까 많이 상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알겠습니다. 유한이라는 것은 어떤 카운팅이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 집합. 이거 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셀 수 있는 거. 근데 그거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어요. 셀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무한 집합은 셀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요거 1보다 큰 실수 몇 개 정도 있어요. 뭐 무수히 많죠. 요런 것들이 이제 무한 집합. 그러니까 요거는 셀 수 없는 거. 그래서 같은 자연수. 무한이죠. 무한하니까요. 오케이? 뭐 그렇게 시험에 꼭 안 나오는 것만 이렇게 물어보시네. 요거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집합에서의 표현이에요. 표현. 집합의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왜 자꾸 희죽희죽 대죠? 아니야, 웃으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행복해요? 금요일은 안 됩니다. 자,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합 A라고 할 때요.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A, 대문자 A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씁니다. 요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중괄호로 써갖고 이렇게 쓰세요. 오케이? 요 기호가 집합 기호예요.
여기 안에 이제 원소들이 들어가요. 그 원소를 내가 그냥 A, B, C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집합. 자, 그런데 표현에서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진중하게 잘 봐야 돼. 표현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자, 뭐랑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예요. 지금 위에 표현한 것처럼요. 일일이 원소들을 다 집합기호 안에다 차례대로 표현한 거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를 집합 B라고 해놓을게요. 우선 1, 2, 3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조건지시법이 조금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조건지시법은 뭐냐면 내가 이 집합 B를 고로 조건지시법 표현할게요. 어?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한 게 조건지시법이에요. 우선 어떤 X가 있는데요. 이 X가 성분 원소입니다. 그랬을 때 요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 조건. 자, 1과 3 사이에 만족하는 X는 자연수. 자, 요 바가 중요해요. 요 바를 기점으로 오른쪽이 무엇이다? 조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뭐다? 요게 원소, 성분 원소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조건시법이 나오면요. 그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한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모두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 느낌만 잡으면 돼, 느낌만. 오케이? 뭐 점점점 써서라도. 자, 예를 들어서 또 볼게요. 근데 자, 요거는 얘는 좀 잘 보세요. 내 집합 C 하나 조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거만 하면 좀 헷갈려 해갖고 여기서 2x 빼기 1 바 1과 x는 3, 4인데 x는 자연수 요렇게. 그러니까 뭐가 좀 달라졌냐면 잘 봐라. 자, 이 발의 기점으로다가 자, x라는 놈은요. 요 조건은 1과 3, 4 우선 자연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애는 1, 2, 3이죠. 근데 이 c가 될 수 있는 원소는 이 성분 원소는 요 식을 만족하는 애들이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x가 1일 때는 요때 원소는 1을 넣어보니까 1인 거고요. 2를 넣었더니 3이 되는 거고요. 3을 넣었더니 5가 되죠.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 고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건식으로 나오면 원소 나열법으로 최대한 바꾸고 나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왜요? 잠깐만요. 되게 열심히 쓰고 그래요? 아니, 안 보고 어떻게 써요, 근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었는데. 자, 네 번째 봅니다. 밟아야 돼. 자, 네 번째는요, 야, 집합에서, 봐봐요. 요거. 서로 같은 집합이요. 서로 같은 집합은 어떤 집합을 얘기할까? 너무 쉬운데. 동일 집합? 자, 표현은요,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집합 A에 있는 원소와 집합 B에 있는 원소 있죠. 원소가 같다. 같은 원소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한 땀 한 땀으로 해줄게요. 다섯 번째. 집합 중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너무 중요한 애가 있어요. 어떤 집합? 어이구, 공집합 있죠. 이게 공집합이 옛날에는 뭐인 줄 아니? 옛날에 공집합이요. 뭐예요? 근데 옛날에 표현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게 공집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옛날에는 얘를 지금은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집합을 하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쓴 게 공집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공집합을 정리할 때요. 꼭 요거를 꼭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 대전제라고 해놓으세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또 뒤에 또 나올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해놔. 자, 요 공집합 있죠. 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서 이게 6번째 갑니다. 6번째. 좀 이 표현 용어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잘 얘기했어요. 부분집합은 또 뭘까요? 부분집합. 자, 임가연 학생. 부분집합이 뭐예요? 효은아? 우리 효은이 부분집합 뭐예요? 집합의 한 부. 부분집합이 뭡니까? 뭘또 기대하지? 너 진짜 그거 봐라. 부분집합 뭐예요? 한 집합의 일부분 포함. 똑같은 말. 잠깐만. 우선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야 돼. 자, 두 가지라는 게 그래 어떠한 집합이 이 부분집합들을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부분집합인데 잘 들어. 우선 요건 얘 먼저 들게요. 내가 예전에 이거 부분집합은 그냥 엄청 간단하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좀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1, 2라는 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놈에 대한 부분집합들을 뽑아볼게. 그래서 사실은 부분집합이라는 게 어떤 집합의 성분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봐봐. 1, 2가 있잖아 원소가. 그럼 요거는 1만 뽑아서 집합 가져도 이놈의 부분집합이고요. 2만 뽑아서 가져도 이놈의 부분집합이고요. 모두 다 똑같이 뽑아서 가져도 이놈의 부분집합이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공집합도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100%.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개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깐만. 이거 실제예요, 실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놈에 대해서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봐봐. 1, 2라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1, 2가요. 1, 2, 3이라는 이 집합에 얘가 포함관계. 좀 이따 다 정리합니다. 얘가 여기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을 요런 부분집합들을 다 구해야 돼. 구한 전제하에 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봐봐. 벌써 2개만 해도 집합이 4개나 됐고요. 3개면요. 집합이 8개 나오거든요. 부분집합은. 공식도 있어요. 만약에 4개면 16개가 나와요. 그럼 16개 다 뽑아서 확인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빨리 푸는 거는 요 놈이 여기 안에 있으면 부분집합입니다. 원소들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판단하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좀 정리할게요. 자, 뭘 정리하느냐? 부분집합의 개수요. 많이 피곤하구나. 부분집합의 개수요. 몇 개냐? 자, 그 전에 집합을 이렇게 할게. 어떤 집합, A라는 집합 안에 M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오케이? 야,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아까 잠깐 봐봐. 2개면 4개죠. 3개면 내가 몇 개라 그랬죠? 8개거든요. 그 규칙이 뭐냐면 2에 요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 있죠? 그거의 지수승만큼 해주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뭐 얘는 부분집 어떤 거를 어떠한 특정 원소 N개를 포함하거나 똑같아요. 불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얘는 이렇게 보셔야 돼. 요 안에 어떤 N개의 원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N개를 포함하거나 불포함, 상황 똑같은 계산 방법은 그냥 2에 대해서 기존의 M개였죠? 요 M개에서 반드시 포함하거나 불포함하는 것만큼 지수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까먹어도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시험 때만 하면 돼요.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어요. 자, 효원아, 진 부분집합이 뭐예요? 그거 어. 자기 자신 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멍충하게 또 공집합 제외 이거 아닙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있죠. 요런 애들. 요거면 요거, 요런 애들. 요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건 덜렁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2에 M승에다가 무조건 1만 빼시면 됩니다. 만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공집합도 때려요. 그럼 얼마 빼면 돼요? 2 빼면 돼요. 진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은 빼라 그러면 2까지 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간단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서 7번째 뭘로 갈 거냐 우선은 포항관계에 대한 표현을 볼게요. 이 두 가지를요, 특히 여기서부터 시험입니다. 뭐 앞에도 시험이고요, 여기도 시험이고요. 포항관계에 대한 요 표현인데요, 두 가지를 좀 할 거예요. 자, 뭐냐? 중요합니다.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뭘 얘기한다? 포함관계. 근데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포함 이렇게 관계 이렇게 해놓으세요. 부분집합이다. 예, 표현은 전문용어로 부분집합.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A라는 게 뭐다? 집합입니다. 자, B라는 게 뭐다?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요 부분집합, 요 포함관계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랑 꼭 구분을 하자. 자, 뭐냐? 자, 어떤 A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원소가 이 집합의 A에 들어있어. 성분 원소라는 거거든. 그때 어떻게 표기하냐? 요 부분집합에다가 삼지창처럼 가운데 선 하나 그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얘는 뭐다? 성분 원소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얘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뭐예요? 원소입니다. 원소. 얘는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요 삼지창은요,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 의미하는 거고, 삼지창에서 가운데 빠진 거 있죠.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한다. 그렇게 구분을 꼭 해야 돼. 자, 실전 문제 한번 내봅시다. 실전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이, 자, 요런 거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필기 안 해요? 네. 포기했어요. 너무 빨라요. 아, 빨라요? 왜? 포기가 참 빠르시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런 거야. 야, 내가 제일 유명한 놈을 해줄게요. 1이고요, 2이고요, 1, 2고요. 이렇게 있는 집합입니다. 요 안에 거의 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옳고 그름 한번 판단해보자, 우리. 자, 우리 학생. 듣고 있어요? 자, 우리 가연이 좀 쉬운 거 내줄게요. 자, 우리 가연이. 자, 얘는요, 공집합은 A에 성분 원소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모르겠어요. 저기 뭔데? 저 공지. 그렇죠. 맞아요. 왜요? 마지막 기회예요. 있잖아요. 맞아, 틀려. 마지막 기회예요. 왜요? 있잖아요. 잘 들어요? 예. 맞습니다. 맞어요. 자, 근데 이게, 자, 그럼 어떻게 좋아져? 어이, 학생. 자, 공집합은 맞아요. 맞아요. 부분집합. 맞아, 틀려요? 맞아. 얘는 있든 없든 무조건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게 없어. 그럼 없으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명심해. 얘는 근데 다 맞는 거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대전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에, 좀 어렵게 내볼게요. 자, 1, 2라는 집합은 A의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화가 나요. 이게요, 이거 문자로 보셔야 돼요, 우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세연이한테. 자, 오케이. 1, 2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맞죠? 만일에 잠깐만, 그럼, 우리 학생. 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하나의 문자고요. 이게
똑같은 표현 같지만 여기서는 요거 때문에 원소로 쓴 거고 요거는 요거 때문에 집합, 부분 집합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좀 더 어렵게 내볼까요? 좋아. 1, 2라는 집합은 원소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어렵게 안 냈는데. 이거. 맞아요. 맞아요. 뭐냐? 1이라는 걸 따로 뜯어다가 1이랑 요걸 뜯어다가 집합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 여기 포함되어 있죠. 부분 집합 되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요 정도만 구분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했느냐? 삼지창은 집합과 원소의 관계. 뜯지 마요. 뜯지 마. 뜯으면 틀리는 거야. 아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씨발, 이거 뜯어갖고, 씨발, 이거 분해갖고 여기다 쳐넣어. 정신병자! 감기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 씨발, 막 뜯어버리고, 저런 애들이 이런 걸 해요, 나중에. 막 이런 거, 이거 하면, 씨발, 막 A의 N승 더하기 B의 이지랄을 해요. 아니, 진짜라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큰 번호 몇 번이었죠? 제가 화를 내느라 좀 깜빡했네요. 여기 8번 봅니다. 집합 포함 관계까지 했죠? 했죠? 왜요? 학생, 좀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8번째 갑니다, 8번째. 우리. 자, 그런데 8번째에서는요, 좀 중요한 것 좀 할게요. 그렇다고 어마어마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쓰입니다. 집합에서는 이게 엄청 많이 쓸 거야. 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뒤에 또 한 번 다루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어떤 집합의 포함 관계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자, 보통 전체를 U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집합이 돼요. 이 제한을 두죠.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요만큼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요만큼 있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거 얘 들은 겁니다. 여기 안에 1, 2, 3이라는 원소 있고 4가 있고 5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거 아주 기본이니까요. 자, 전체는 원소들이 뭐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가 있는 거죠. 자, 집합 A는 뭐가 있어요? 1, 2, 3이 있습니다. 1, 2, 3. 자, 집합 B는 3, 4 있죠. 좀 이따 또 정리할 거예요, 요거. A와 B에 둘 다 있는 거, 이거를 무슨 집합이냐. 좀 이따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바로. A 교집합 B라고 합니다. 이 교집합이란 것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있는 거 뭐예요? 3이죠. 자, 그 다음 무슨 집합하고 싶어요? 그렇죠. A 합집합 B요. 얘는요, 근데 잠깐만, 이게 좀 더 다시 정리해줄게. 합집합은요, A 또는 B야. 그러니까 A에 있거나 B에 있으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자, 요거 하고요. 자, 우선은 9번 좀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거 좀 더 표현 2입니다. 표현 2. 오늘 좀 표현이 많아요. 표현 2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사랑 2. 그게 뭔데? 몰라요? 윤도현의? 자, 볼게요, 그냥. 아이고, 참. 됐고요. 자, 볼게요. 아이고, 그 좋겠습니다. 그 남자 새끼들 좋아하는 거. 자, 표현 2 봅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남자 새끼들. 누구라 얘기는 안 했죠? 자, 보시면요. 아니요. 첫 번째 표현. 방금 얘기했다. 무슨 집합?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이라는 놈은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교집합. 자, 그런데 이 교집합은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자, 이거 내가 그전에는 이걸 안 했어. 뭘 안 했냐면, 교집합에 대한 전문적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자라는 거야. 뭔 얘기냐면, 교집합이라는 애는 요 얘기예요. 어떤 교집합이라는 원소는 A에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B에도 있는 원소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X라는 원소가 A의 원소이고 and X라는 원소가 B의 원소이다. 동시에. 자,
자, 요 좀 이따 요거 AND와 교집합에 대한 표현도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둘 다 있어야 돼. 무슨 집합? 합집합. 합집합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 U자 씁니다. U자. 근데 이게 합집합이 좀 문제야. 합집합이. 교집합도 좀 그렇지만. 합집합을 굳이 전문적으로 써주면 어떤 그 합집합이 되는 원소라는 것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데 여기에 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모든 단원에서 이게 집합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모든 수학의 연관성이 다 있는 거거든. 집합에서 말하는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라 또는 그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조금 수학적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예 이렇게 생각해라. 또는이라는 것은 합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교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 교집합, 그리고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되는데 또는이 좀 문제예요. 또는이.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또는은 뭘 의미하지? 그렇지, 선택이지. 근데 수학은 선택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면 A에도 있어도 되고요. B에도 있어도 되고요. 둘 다 있어도 되는 거를 모두 포괄한 게 또는이에요. 수학에서. 오케이?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꼭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고 진짜 중요한 거 세 번째. 무슨 집합? 제일 그렇죠. 헷갈려하는 거. 차집합. 이걸로 정확히 안 해놓으면 맨날 틀리는 거예요. 맨날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차집합이 뭐냐? 아유, 미안해요. 썼어요? 네. 괜찮아요. 지우면 돼요. 그런 노래도 있죠. 지우개. 자, 볼게요. 그냥 여집합 갈게요. 여집합.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여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A하고요. C승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승. 근데 이게 여집합이 뭐, 알죠? A가 A라는 집합이 아닌 집합들. A가 아닌 집합들. 집합 A가 아닌 집합. 그러면 야, 쪼개서 선생님 봐봐. A가 아닌 집합 어디야? 그 원소들은 4, 5죠? A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런데 봐봐. 여집합 하면서 뭘 정리해줘야 되냐? 그 유명한 애가 있어요. 또 유명한 애. 오늘 유명한 애 많이 나옵니다. 누구 유명해요? 뒤지겠다. 모르간의 법칙. 들어봤죠? 봐봐. 이거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분배 법칙. 요것도 나중에 집합의 연산 성질에서 또 해드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그 전에 드모르 하면서 설명하기 전에 A의 여집합은 뭘까요? A죠. 이런 거잖아요. 아닌데 아니다. 그럼 뭐야? 맞다. 그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걸 기반으로다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전체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드모르의 법칙인데 요게 분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매개가 돼 있는 합집합한테도 분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 A의 여집합이고요.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고요. 자, 합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우리는 외우자?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 뭐라고 외우자? 합집합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드모르의 법칙. 자, 이 여집합까지 했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네 번째 차집합까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차집합 하니까 빼기 집합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우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A 차집합 B예요. 또 이거 A 빼기 B 이렇게 말하세요. 야,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냐? 잠깐만, 여기서 벤 다이어로 좀 얘기할게요. 우리 벤 다이어로 얘기하고 설명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가상적으로다가 얘는 땅이야, 땅. 땅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지번이란 게 있어요. 주소가 있죠, 주소. 그걸 하나 물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은 이 땅을 몇 등분 해 놓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봐봐요. 1번 땅, 우식이 거. 아니야. 이거는 효원이 거. 2번 땅.
가인이 여기야. 자, 3번 땅, 4번 땅입니다. 우식이 거는 4번 땅이죠. 2번이죠, 이거. 4번이죠. 아우르는 모든 걸 아우르는. 우리 가연이 저랑 안 맞죠. 그러니까 2번이죠. 야, 잠깐만요. 이 4개 이렇게 해요. 야, 그럼 A 차집합이 몇 번 땅이냐? 봐봐. 정확히 해야 돼. A 빼기 B 하면 안 돼요. A라는 땅에서 A와 B,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 공통되는 거 뺀 나머지 앞에 거 1번 땅이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1번. 근데 그에 대해서요, 요 차집합이 나오면 두 가지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하품을 쳐 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 하나, 은근히 중요한 거 하나.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어떻게 되냐? 이 A 차집합 B는요, A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확인해 볼까? 의심스럽죠? 네. 자, A라는 땅 몇 번 땅? 1, 2번 땅. 1, 2. B의 여집합은 몇 번? 이 B가 아닌 땅. 1, 4죠. 1, 4, 5죠. 아, 1, 4. 3으로 안 해요, A. 네? A가 1, 2번 땅이죠? 원소가 아니고 땅 번호예요. 땅 번호. 왜요? 3번도 갖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학생아. 어이, 학생아. 이해 갔죠? 땅 번호라고요. 자, B가 아닌 땅 몇 번 땅? 1, 4번 땅이죠. 교집합이니까 몇 번 땅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B 여집합에 2를 포함 안 했어? 그냥 볼게요. 자, 요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바꿀 때 제발 이렇게 해야 돼. 차집합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하시는 거. 자, 그 하나 더 있어요. 은근히 많이 써요, 은근히. 특히 원소계수를 많이 쓰는데 A에서 A 차집합, A에서 뭐가 빠져버리면 A 차집합 B가 되니? A 교집합 B를 빼버리면 되죠, 그렇죠? 요것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놈은 요놈. 차집합 이렇게 꼭.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집합의 연산의 성질 좀 볼게요, 성질. 우리 옛날에 사칙 연산의 성질이 뭐랑 뭐가 있었지? 듣고 있습니까? 사칙 연산의 성질. 유배, 분배. 그렇죠. 무슨 법칙. 그렇지. 자, 첫 번째요.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자, 교환 법칙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집합의 연산에서요. 교환 법칙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예,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 써주면 이렇게 돼요. 그냥 A 교 B는요. B 교집합 A나 같습니다. 근데 이 집합은요. 예외들이 있어요. 그 예외가 중요해. 예외가. 안 되는 거. 누구 안 된다? 예외? 차집합은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리해주는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분배는 이제 드몰의 법칙이고 분배, 결합해서요. 하여튼 다 차집하면 안 돼. 오케이? 명심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근데 잠깐만. 차집합이 교환도 안 되고요. 분배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되지만 이런 법칙을 사용하려면 차집합이라는 기호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는 요 작업을 꼭 잘해야 된다 이거야. 요 상태에서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결합 법칙 볼게요. 자, 집합에서 결합 법칙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을 좀 구분해야 돼. 이거 구분 안 하면 아주 결정적으로 틀려버려요. 어? 되게 기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뭐냐? A 교집합 B와 C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하래, 결합이. 결합은 이제 뭘 먼저 하냐 이거잖아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어요. B 교집합 C를 먼저 해요. 이래도 돼요. 그냥 가로를 여기 쳐도 되고 여기 쳐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 바로 할게요, 그냥. 분배 법칙 세 번째. 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근데 잘 봐라. A 교집합, B 합집합 C인데요. 마치 얘를 이렇게 기호까지 해갖고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 중간에 합집합 또 A 교집합 C 분배가 됩니다.
야, 그런데, 자, 여기서 차이를 느껴야 돼요. 얘랑 얘가 뭔가 차이가 뭐니? 차이가 뭐예요? 잘 봐. 요 기호를 잘 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결합을 하는 거야. 뭐가? 그러지 마라. 결합은요, 이게 같을 때가 결합이에요. 다를 때는 분배가 됩니다. 만일에 이거를 너희들 이거 착각해 갖고요. 아, 분배, 결합 다 되니까 요렇게 서로 집합의 포함, 요 표현이 다른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틀려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다를 때는 분배고요. 같을 때는 결합이야. 이 결합 법칙을 통해서 연산도 되게 정리도 많이 하고요. 뭐가 제일 뭐예요? 저는 가로를 이거를 여기를 먼저 하고 결합을 쓰면 틀리다고요. 또 뭐 의심하고 있죠? 네? 아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것도 좀. 자, 결합 법칙은 요렇게 가로를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분배는 얘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요게 다른데요. 얘를요, 결합 법칙을 처리했어, 내가. 얘를 먼저 하겠대. 그럼 돼, 안 돼? 근데 저거는 이렇게 위로 생긴 게. 근데 오, 이거 오. 흰색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어? 흰색씩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먼저 해서 A 교집합 B가 아니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절대 뭐라 하지 않아.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맞다 틀리다. 아 이거 틀리다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예를 보여준 거야. 네. 안 돼. 결합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어느 때는 이게 부호가 다를 때는 뭐만 가능해? 분배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같으면 분배돼요? 예? 뭐라고요? 화내지 않아요. 아, 같으면요? 그거 헛짓거리죠. 이걸 분배해봤자 의미가 없죠. 식만 길어지죠. 왜? 아유, 아주 좋지 않은 질문이었어. 자, 이해가죠? 오케이? 예. 왜 시계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불편. 아, 자. 의심점. 그럼 지어도 됩니까? 안 좋아. 진짜 개처시러. 자, 근데 잠깐만. 행렬을 두려면 안 돼요. 행렬이 너무 좋은 파트야. 그냥 갈게요. 진짜 마지막. 잠깐만요. 천천히 해봐요. 자, 우선 보면요. 집합 A는요. IJ의 성분 AIJ요. 얘가 어떤 요 관계식에다 줄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A, JI예요. 요 I와 J는요. 둘 다 1,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이거를 만족시키는 행렬의 집합이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인 것을 모두 고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집합들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봐라. 이게 좀 웃긴 게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왜 저래?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몰라요. 서연이 이게 무슨 의미야? 행렬. 아이씨, 진짜. 잠깐만. 아유, 자, 먼저 I가 돼서 1이고 J가 돼서 1, 2잖아. 우선 여긴 보지 말고. 그러면 얘가 행이고 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A11. 여기는 A12. 그 다음에 A21, A2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러면 안 되네. 저게 뭐야? 행렬이요. 근데 왜 1, 2예요? 뭐가? 1번 1. 행이고요. 열이에요. 뭐가 행인데요? 앞에 게요. 나요? 예, 예. 아이가 행이에요. 기억이 하나? 자, 행렬. 잡아. 그러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요게. 그러니까 그냥 넣어볼게. 만일에 얘가 1, 1 하면, 봐봐. 그러면 우선은 요 놈이 될 수 있는 게 A11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1, 1이라서 별 의미는 없고 얘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다. 이거 있다. 넘겨보면요. A11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A12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하고 A21이랑 같다. 야, 이게 무슨 의미야?
요 놈이랑 요 놈이요. 어떤 관계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또 어차피 1이나 2일이나 같은 상황이니까 따로 할 필요 없고 A22도 역시 A22 넣으면 마이너스 A22니까 또 A22는 얼마다? 0이다. 아, 그럼 얘도 0이에요. 그럼 요 형태가 되는 게 몇 번이냐 이겁니다. 아, 뭐냐 이거야. 기억은 돼요, 안 돼요? 기억은. 여기는 0이 돼야 돼요. 그쵸? 요거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돼. 기억 됩니까? 안 됩니까? 니은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렇게가 00이어야 되는데 1 마이너스 1이네요. 3번 디귿이 되죠? 그래서 디귿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요 행렬 좀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별로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536번 봅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조건지식법은 무조건 무엇으로 표현한다? 원소날법. 오케이. 자, 집합. 근데 이거 거꾸로 좀 표현해 보라는 거야. 50, 15, 20, 25를 조건제 표현할 때 별거 아니에요. x가 성분 원소인데 x는 어떠한 무엇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 애들 보니까 뭐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다. 뭐보다 작아야 돼요? 3. 잠깐만, 선생님 봐봐. 20. 잠깐만. 요거 뭐 어떤 숫자, 근데 그게, 봐봐. 25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작은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럼 무슨 26 되죠? 근데 27도 돼, 안 돼? 돼요. 28도 돼요. 29도 돼요. 모두 돼요. 30도 되죠. 30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0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그냥 표현만 하면 그래서 몇 개다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개수 5개 해주면 됩니다. 살짝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니다. 540번 볼게요. 바로 요게 뭐다? 띵킹. 아니요. 뭔 띵킹이에요. 근데 수업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540번 볼게요. 자, S라는 집합이 있는데 요게요. X바 하고 X 빼기 15는 여기가 15 더하기 3A는 얘가 2BX 빼기 3X 줄쳐라. 무한집합이 되도록 얘가 무한집합이 되도록 가는 AB에 대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냐 이겁니다. 무한집합 잠깐만. 근데 안에 있는 식은 제발 발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식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1차식이지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 무한집합이 된다는 것은 이 1차 방정식이 어떤 해를 가져야 돼?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해가 어떤 해? 해가 어떤 해가 돼야 돼? 무한집합이라는 건 해가 무수히 많은 아유 얘기해보자. 해가 무수히 많다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정원씨 정리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뭐다? 부정. 잠깐만 부정인데 1차식이야. 그때 어떤 거 떠올려야 돼? AX는 B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얘도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런 넘기, 요거 저로 넘깁시다. 그랬더니 넘기고 좀 해주니까 4 빼기 2b x고요. 얘는 요런 넘길게요. 15 빼기 3a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면 x에다 뭘 넣어도 0 곱하기 0은 0이고 0이니까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a는 b는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a는 얼마가 되고요? 5로 풀어주면 됩니다. 제곱해서 더해주라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4에 갖고 얼마? 29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번 볼 거냐면 요거 하나 볼까요? 542번.